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타는 차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제네시스 G70 3.3 터보 스포츠 그리고 H트랙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 차인데요.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아니, 여기 어떻게 벌레가 딱 붙었어? 여기 지금 보니까 에어로다이나믹으로 요 주변으로 이게 뚫려 있어야지 여기로 바람이 샥 지나가면서 벌레가 안 붙는데, 지금 여기가 면이야. 지금 여기 공기가 와류가 생긴다고 그래갖고 벌레가 붙는 거야. 여기 설계하는 거를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 저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열선 같은 것도 여기 이제 열선을 박아 넣어야 돼. 옛날에는 열선이 여기 필요 없었지만 이젠 열선이 필요하다고요. 열선을 박아 넣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요즘은 이제 헤드램프에도 막 눈이 쌓이는 시대니까요. 나머지 디자인은 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헤드램프하고 이 부분의 연결고리가 아예 딱 붙든가, 아예 딱 적당한 거리로 있든가, 대꾸를 좀 하든가, 아니면 그냥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선이 없고 여기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 여기는 다 선이잖아요. 지금 다 선으로 딱딱딱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둥글게 갔을까?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여기 병장 스티커, 이거 병장 맞지? 되게 이색적이네. 제네시스 G70까지는, 이 차까지는 현대차의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차예요.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어떤 독자적인 컬러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새롭게 느껴지긴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 이런 그릴이 그냥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뭐 무슨 날개 같이 보이는 이런 부분, 굉장히 좀 묘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릴에서 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약간 그 이어지는 부분, 얼핏 보면은 마치 하나의 그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있고요. 엔진룸도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엔진룸이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스팅어를 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흔히 보는 거지만,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이거 실리콘으로 바꾼, 그 호스의 실리콘으로 바꾼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이게 스포츠 모델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스팅어라든지 이런 차들부터 이렇게 실리콘 호스를 많이 사용했고요. 근데 G80 스포츠랑 달리 이 아래쪽은 실리콘 호스가 아니네요. 어쨌든 터보 차저를 더 고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현대차 제네시스에서 많이 사용되던 부분, 그 라인이긴 한데요. 사실 처음 시작은 아마도 아우디의 A7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라인이긴 합니다. 그 라인이 이제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뭐 200C를 비롯해서 뭐 여러 차에 이게 장착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그 라인을 이어간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라인이 조금 이상해요. 이건 약간 그 렉서스에서 이어지는 그런 라인이, 이 부분은 렉서스의 라인하고 굉장히 닮았거든요. 어쨌든 이걸 뭐 특별히 이 디자인의 헤리티지다, 뭐 특색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브랜드가 사실 몇 개 있고 뭐 많진 않죠. 네. 이게 브레이크가 지금 디스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좀 넉넉해진 느낌은 드는데, 스팅어하고 같은 제품을 쓰는 것 같네요. 고성능 서킷을 달리게 되는 그런 브레이크는 아니고요. 서킷을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SS가 아닌 PS4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킷에 적합하진 않죠. 서킷을 타게 되면 이 타이어 옆면이 뜯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어디까지나 일반 도로를 달릴 때 다이나믹하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현대차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컬러라고 하는데요.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잘 보면, 빛에서 보면 검정색은 아닙니다. 그냥 어두운 곳에서 보면 검정색으로, 나오면 좀 다른 색으로 보이게 하는 게 요즘에 어떤 디자인 유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데도 크롬도 다크 크롬을 사용해서 훨씬 더, 그냥 크롬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고급지게 이렇게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손잡이도 크롬인데, 이 크롬이 이 어두운 차에는 잘 어울리는데, 문제는 이게 밝은 차에 사용될 때, 흰색에 사용될 때도 이게 크롬이거든요. 그래서 흰색 차에 이게 있으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테일램프도 BMW 1 시리즈, 2 시리즈하고 많이 닮았는데, 그게 나만의 것, 남들을 쓰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자인 뭐 나쁘진 않지만 2 시리즈, 1 시리즈를 닮았다는 면에서 오히려 이 차 차급에 비해서 작은 차랑 닮았으니까 조금 굴욕? 이런 느낌도 들긴 해요. 이거보단 조금 더 큰 차랑 닮았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그릴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릴이 뚫려 있는 이 부분은 사실 기능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력 테스트를 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 저거 제네시스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양이긴 합니다. 제네시스 옆에 EQ900가 서 있잖아요. 물론 다 현대차 직원분들의 그 테스트용 차긴 합니다만, 이게 두 개를 놓고 보면 통일성이 꽤 보여요. 이 차를 키워놓으면 얘가 아빠 같고 얘가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디자인이죠. 둘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닮아서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어떤 헤리티지를 아니면 라인업을 이어가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요 다음 제네시스부터는 확실하게 또 달라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배기음에서는 굉장히 의외예요. 실제로 실내에서 듣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음이 나거든요. 실내에서 들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었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배기음과 이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 굉장히 잘 섞여서 그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거든요. 이 배기음이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에 스피커가 딱 보입니다. 스피커가 반쯤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을 하기 위한 스피커입니다. 우퍼가 바닥에 달려 있어서 이게 섞이면 소리를 아주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좁은 데에 앉아서 왔어? 그러니까 이 뒷좌석이 지금 머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힙 포지션을 H포인트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힙 포지션을 좀 낮춰놨습니다. 뒤로 약간 낮춰놓으니까 머리 공간이 조금 확보는 됐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살짝 닿는 정도? 그런 정도의 머리 공간이고, 발이 이렇게 90도로 앉지 못하잖아요. 발이 앞으로 나가는데, 레그룸이 길어야, 그래야 이제 힙 포지션을 낮추고 시트백을 뉘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는 레그룸이 짧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좁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단 이 좌석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고요. 그리고 또 레그룸은 둘째치고 이 푸트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 공간이 너무 작아요. 발 공간이 신발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제가 지금 270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280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그런 공간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이 그물망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전 그물망은 뭐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고급차들도 많이 하니까요. 앞좌석에서 뒤까지가 거리가 70 정도 돼요. 근데 이 차는 지금 70이 조금 덜 되는 정도, 수직으로 놓으면 70이 안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70이 되는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풋레스트 쪽은 약간 발이 들어가는 공간은 26 정도. 그래서 확실히 누구나 이게 좁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아반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좁고요. 아반떼가 아니라 아마 그거보다 작은 차들하고 비슷한 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앉아보면요, 시트 이 앞에 이게 뭐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시트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요. 정말 낮죠. 이게 그 수입차들하고 스포츠카하고 비교해도 크게 좁지 않은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정말 납작한 그런 높이를 보여줍니다. 새롭게 개발된 시트예요. 아마 전동 시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차들 중엔 단연코 가장 낮습니다. 이것과 스팅어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이 두 개의 플랫폼이 시트를 새롭게 개발해서 완전히 정말 압도적으로 낮은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보면 이 포지션이 이 볼펜 하나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죠. 시트 포지션이 낮다, 그리고 머리 공간이 높다, 이 머리 공간이 충분하다, 이 점까지는 좋아요. 근데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시트 바닥으로 발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 차는 시트 바닥으로 발을 넣기가 좀 곤란합니다. 너무 낮아서요. 일단 차를 발진시켰을 때 느낌은 정말, 지금 컴포트 모드거든요. 컴포트 모드에서 차를 발진시켰을 때 느낌은 정말 부드러움의 극단에 있는 자동차.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자동차인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스포티하니까 이 정도 차라면은 어느 정도 스포티한 느낌이 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달려보면 아주 부드럽네요. 물론 컴포트 모드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이 차를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도 있겠죠. 스포츠 모드를 바꿔보면 다이나믹해질 것 같은데요. 한번 돌려볼까요? 스포츠 모드.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세상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정말 재밌다. 아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자, 다시 컴포트 모드로. 일단, 가는, 한 반 정도는 컴포트하게, 반 정도는 스포티하게,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제가 지금 핸들을 좀 늦게 돌렸더니, 차가 저 대신 운전을 해요? 지금 저 대신 막 핸들을 막 꺾고 있네요? 아니, 내가 뭐 시킨 것도 없는데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신기하네? 네, 지금 핸들을, 보통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아니면 핸들 자동 조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ADAS라는 기능 있잖아요. ADAS 기능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서, 만약에 뭐 코너링에서 이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면 알아서 여기 들어오고요. 일부러 끄지 않으면,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끄지 않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차선을 안 넘겠죠. 어지간하면 차선을 안 넘도록 잘 해주고요. 이런 차로 처음에 운전을 배우게 되면 아마 다른 차는 운전 못 할 것 같아요. 차선을 막 넘어갈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부분 아주 좀 인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차와의 그 충돌 방지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핸들의 느낌이 이전 차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랜저하고만 비교해도, 그랜저는 일단 전륜구동이어서 너무 큰 격차가 있지만 그랜저하고만 비교해도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느낌에도 반응을 하고, 이 노면의 이 피드백도 확실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네요. 이 잔충격 같은 거가 핸들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전에는 나쁜 걸로 생각하고 그걸 막았었어요. 이전까지 현대차들은 노면 충격이 왜 핸들로 들어오냐, 핸들이 떨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걸 정말 나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제네시스 G70은 노면의 잔충격이 핸들에서 전해지고, 그것이 운전자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핸들. 제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핸들입니다. 핸들이 정말 단단하게, 그리고 노면의 어떤 잔충격, 그런 노면 정보를 핸들로 많이 피드백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핸들 자체의 그립감도 이전에 있었던 어떤 현대기아차보다 더 좋은 그런 그립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나치게 두껍지도 않으면서 그립을 했을 때 여길 잡아도 아주 마음에 들고, 3시, 9시 잡았을 땐 당연히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의 그립을 보여줍니다. 노면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좀 노면 소음 좀 있죠, 지금. 노면 소음이 약간 자자자자자자 올라오는데요. 이 차는 지금 19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고요. 19인치 타이어의 넓은 폭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뭐 비교적 넓다는 거지 뭐 대단히 넓다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배기음이 아주 묘하게 들리시죠? 굉장히 좀 우렁찬 배기음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배기음 사운드 제너레이터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이 차에 보면 스피커가 따로 장착이 돼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면 손으로 대보면 만져집니다. 이 시트 아래쪽에 그 우퍼가 장착되어 있고요. 오디오로도 사용되지만 거기서 배기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시트 엉덩이에서 배기음이 올라오니까 마치 실제 배기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전자에게 딱 전해지는 그런 사운드로 전해집니다. 아주 엔진하고 믹스가 잘 돼서 뭐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사실 뭐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대부분 이용합니다. 가상 사운드를 다 이용하는데 쉬쉬하고 있죠. 가상 사운드라는 거, 이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차에 로망 이런 거 없다고 할지도 몰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상 사운드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굳이 알리지 않고 현대차는 굳이 그걸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팅어하고 이 차하고 비교해보면 이 차는 더 탄탄하고 더 다이나믹하고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딱 움직여보면 들잖아요. 스팅어는 약간 큰 차, 생각보다 너무 큰 차를 몰고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들고, 이 차는 굉장히 타이트한, 정말 다이나믹하게 나와 차가 혼연일체가 돼서 일본 메이커들이 많이 얘기했던 인마일체가 되는 기분으로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차죠. 옆으로 한번 차선을 옮겨볼까요?
뭐 이렇게 네 제가 뭐 과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네. 예, 요즘 3 시리즈 얘기가 많잖아요. 여기 댓글에도 지금 경쟁사와 비교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3 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 우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일단 기능적에서 굉장히 우세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운동 성능, 지금 이거 3.3T인데 3.3T는 3 시리즈 모든 3 시리즈보다 더 강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335보다 더 강하죠. 엄청나게 강한 차예요. 그런데 M3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3 시리즈하고 딱 비교할 만한 파워트레인이 없긴 해요. 없긴 한데 330, 요즘 파는 330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더 강합니다. 운동 성능 당연히 압도적으로 강하고, 근데 운동 성능이 단순히 그 엔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엔진과 변속기만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핸들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고 서킷에 나중에 가서 둘 다 한번 비교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BMW하고 한번 비교 시승을 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스팅어하고 비교했을 때 뭐 굉장히 비슷하긴 합니다만 스팅어보다 시야가 훨씬 더 넓은 편이에요. 특히 왼쪽,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시야각을 갖고 있고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네. 요즘 들어서 그 스포츠카의 프로포션을 갖고 있는 차들이 많았잖아요. 스팅어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카의 느낌을 주려고 이 윈도우 라인을 굉장히 낮게 그 벨트 라인을 높이고 윈도우 자체를 좀 줄였죠. 그렇게 할수록 차가 더 날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를 아주 얇게 이렇게 뽑아낼수록 더 스포티하고 더 시야가 안 보입니다. 특히 이제 쉐보레 까마로 이런 차는 정말 무슨 탱크에서 요만한 창으로 보는 것 같이 정말 양쪽이 다 한 뼘밖에 그 공간이 없는 그런 차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세단이에요. 이건 엄격히 정말 엄격히 세단인 거를 어떤 부분에서도 세단인 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정말 딱 안에 들어오면 전형적인 세단에 내가 안고 있구나, 이 개방감도 딱 그 정도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모든 부분에서 운전하기 아주 편한 그런 구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RPM을 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RPM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차보다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팅어하고 이 차, 스팅어하고 G70이 현대기아차의 어떤 차보다 더 시프트를 했을 때 높은 RPM까지 시프트를 허용해주는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500rpm 정도에서는 원래 시프트 다운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차는 거기서도 시프트 다운을 해줘서 바로 5,500rpm으로 올려주네요. 그러니까 고RPM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고RPM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변속기도 지금 8단 자동 변속기가 있어서 꽤 시프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붕붕붕붕붕 이렇게 시속 80km로 똑같이 가더라도 몇 단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거죠. 속도계가 달라요. 속도계가 스팅어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계기판이 그렇게 썩 예쁜 느낌은 아니네요. 계기판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고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이 들고 약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스팅어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도 게이지가 가변식 속도 게이지를 사용하는 차들이 있죠. 스팅어는 이 초반에 너무 이게 그 가변이 벌어져 있어서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시속 100km였거든요. 근데 이 차는 100km가 여기고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시속 140km네요.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다시 바꿔볼게요. 변속감을 궁금해하시는. 네, 변속감이 지금 이게 자동 변속기거든요. DCT가 아닌 자동 변속기인데 변속되는 시간이 엄청 짧고요. 직결감도 엄청 좋은 그런 변속기로 만들어졌네요. 지금 이거 스팅어에서도 꽤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차 변속기도 뭐 아주 세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게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가 약간 이 변속하는 그 시점 자체도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네요. 그 변속 충격을 좀 달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고요. 어쨌든 변속 시점만큼은 적어도 확실히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연비
7.9km.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네요. 어쨌든 제가 뭐 정속 주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썩 열심히 연비 운전을 한 것도 아니어서 뭐라고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7.9km 이 차를 타는 사람이 뭐 굉장히 정숙하게 운전할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이 정도 차를 샀는데 나는 시속 80km만 달릴 거야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연비 7.8km 8km 연비 8km 봅니다. 어지간한 운전자들 이 차 운전하면 연비 8km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많으면 정말 잘 나오면 9km 10km 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브레이크가 현대차가 그동안 브레이크에서 조금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빡 서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냈었죠. 가속 페달도 밟았을 때 뿅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하면 마치 실제보다 더 잘 서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보다 더 잘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전까지 현대 브랜드의 차들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위험했죠. 위험하고 울컥거리고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세팅이었어요. 근데 이 차, 요 차가 나온 언저리의 차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가속할 때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가속되게 부드럽게 가속되도록,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부드럽게 제동되도록 한참 밟아야 브레이크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 1cm 정도는 그냥 허당이에요. 아무 느낌이, 브레이크를 지금 밟았는데 거의 느낌이 안 나잖아요. 브레이크가 거의 느낌이 안 나는 시점을 한 1cm 정도 뒀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처음에 이 차를 타시는 분은 브레이크가 좀 잘 안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 제동을 풀 제동을 해보면 잘 섭니다. 잘 서요. 생각보다 잘 선다. 그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중에서 핵심은 이런 거겠죠. 이 차 그래서 스팅어보다 좋다는 거냐 안 좋다는 거냐 이런 생각하시는 거겠죠. 일단 주행 성능에서 놓고 봤을 때 스팅어보다 더 가벼운 차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다이나믹하고 더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차로 만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휠베이스도 일단 더 짧고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가볍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 가볍게 평평평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 그리고 지금 가속도 보면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4.7초. 그러니까 0.2초 더 빠르다는 건데 그 느낌이 운전하면서도 딱 느껴집니다. 아, 정말 더 빠른 차구나. 스팅어보다 더 빨라, 더 다이나믹해, 더 코너링 할 때도 더 예리하게 들어가,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 수 있는 차예요. 그리고 뭔가 피드백도 더 즉각적이고요. 차가 노면의 어떤 잔충격 같은 것을 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노면 소음도 더 들어오는 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왜 스팅어보다 노면 소음이 더 들어올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한 느낌의 자동차, 스팅어보다 훨씬 솔직하고 훨씬 더 재미있는 느낌의 자동차죠. 그런데 스팅어는 좀 더 묵직하고 거대한 자동차예요. 크고 아름답죠. 이 차는 스팅어보다 여러 면에서 한 단계 더 작은 차, 작다고 해서 더 낮은 등급이라는 건 아니죠. 아주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패밀리카로서의 역할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라면 스팅어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도 2명만 타는 자동차, 주로 뒷좌석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지 않고 가끔 한 번씩 타는 소비자들, 그런 운전자들한테는 이 차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티한 주행이 나는 너무 좋아, 난 다이나믹하게 달리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차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내놓을 수 있는 자동차 중에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작고 가장 타이트하고 뭐 이런 차 드디어 나왔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아, 이런 차 그래 나왔어.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유럽 차들하고 너무 비슷하잖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란 건 유럽 차들보다 조금 더 나간 걸 바라는 거였는데 라고 지금 얘기하면 너무 좀 간사한 걸까요? 어쨌든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차를 또 기대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차,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럽차하고도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차를 만들어냈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고 반갑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해보게 되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